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는 수급상으로 외국인 쪽에서 66억, 기관 쪽에서 41억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계열사인 HLB 제약 같은 경우에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을 하고 영업이익도 일단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LB 제약 관련되는 기사가 많이 났죠. 이 상반기에 역대 최대 매출,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 보통 이제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익을 내면서 배당을 주는 요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칸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제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좀 쓰다 보니까 이 매출은 올라갔는데 이제 수익 관련되는 부분이 좀 떨어졌는데 이 상반기 이제 전체로 보게 되면 이익단도 이제 흑자 전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상반기 매출액이 692억입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까지 동일하게 많이 나간다면 한 1,400억, 500억 이렇게 나가잖아요. 보통 한 2천억대 정도 되면 이제 중소형 뭐 제약사 이렇게 보통 이제 평가를 받는데 HLB 제약의 어떤 매출 캐파 규모가 뭐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18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분기도 이제 흑자 전환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이 칸첼 관련되는 부분에서 집중적인 어떤 이제 판관비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과 수익성에도 지금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들이 처방해서 이제 약을 하는 것이 전문 의약품이고요. 의사들의 처방 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약국 가서 약 주세요 하면 약 주면 그거 이제 일반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전문 의약품은 보통 이제 ETC라고 하고 약국에서 그냥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OTC라고 하죠. 예, 그래서 ETC 중심의 이제 전문의약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CMO는 이제 대신 이제 공장 시설이 있으니까 만들어주는 CMO 관련되는 매출 증가로 이 판관비를 낮추기 위해서 전문의약품의 판매 수수료를 낮춘 어떤 흐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칸첼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건기식 관련되는 사업도 이제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을 해서 이제 재무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결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 사업은 작년에서 올해도 이제 성장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MO 관련되는 물량도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제약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스 할명수가 대표적인 이 삼성제약 가장 오래된 제약사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이제 항남 공장을 받아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향후에 HLB의 이제 리보세렌 관련되는 이제 국내에 물론 뭐 CGMP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국내 이제 생산 관련되는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5천억대 이상의 주문량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출 계획을 장기적으로 또 하고 있고요. 항남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CMO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확장해 나갈 사안이다. 그리고 이제 칸첼 관련되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이제 시장에 안착을 하면서 뭐 네이버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코스코트 쪽에도 코스트코에도 이제 납품하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쪽에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죠.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성장과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계량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이제 주사제 관련되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박재영 HLB 대표 같은 경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성장 기조가 계속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흑자 전환과 연간 기준으로도 매출 관련되는 부분을 좀 자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반기 보고서 관련되는 8월 13일 이제 오늘 나왔던 부분들에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1년도에 이제 리보세라닙 생산 기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삼성제약으로부터 이 항남 공장을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상업화 전략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항서제약의 어떤 시설에서 이 부분들을 그 허가를 받아도 당분간 생산하는 어떤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쪽에서는 HLB 제약의 이 항남 공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룡 관련되는 계획이 이제 수립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리보세라닙 허가 이후에 제조 판매 관련해서 중추적인 역할 담당. 그렇기 때문에 이제 HLB 제약이 3월 달에 또 급등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7월 달에도 반등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또 보였죠. 그래서 이제 제품 매출 관련되는 부분, 상품은 이제 다른 회사의 제품을 그냥 받아서 유통을 해주는 게 상품 매출이고 그게 전체 매출의 10%고요. 대부분 이제 제품 매출인데 이게 전부 다 대부분 전문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서 일반인들이 이제 광고를 하는 그 전문의약품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의약품만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있는 부분이니까 HLB 제약에서는 뭐 칸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과 귀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하시고 대부분 이제 의약품에서 이제 정제형은 이 정제로 된 거고요. 그다음 캡슐 형태 경구용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약외품의 드링크제 가스명 수역은 이제 삼성제약에 이제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칸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ETC는 전문의약품이고 OTC는 이제 일반의약품 형태인데 대부분이 이제 ETC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항남공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에 이제 이 부분들을 수탁해서 만드는 CMO 관련되는 부분들도 일정 규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쪽은 건물 쪽은 이제 항남업 관련되는 항남공장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올해 3월 달에 이제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캄네리 주막 관련해서 CG 인바이처하고 그다음에 본래 이제 그 리보사님 국내 판권은 이제 HLB 생명과학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독점적인 판매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이제 성사가 되면 이제 로열티를 이제 주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연구 R&D 쪽에서 보면 장기 지속형 주사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엘리큐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21년도부터 그 동물 모델 평가라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형태로 이제 HLB 제약이 뭐 이렇게 테마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어떤 플랫폼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 쪽의 수급으로 보면 그 외국인 쪽에서 66억,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41억 정도 하면서 중요한 위치에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에서 모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터지게 되면 좀 더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21평을 지지받으면 여기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 자체가 28,3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에 이제 32,000원대까지 올라갔고 이 3만원대를 가기 위해서는 26,000원, 27,000원대가 조금 이제 지지가 되면서 올라서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8월달 되어서 일주상간 후 다시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도 거래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7월달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일단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11,000원대 11,400원대 이 구간에 이제 들어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21평이 오늘
거래량은 작습니다만 일단 올려놓고 1970원대까지. 근데 시간에 좀 더 올려놔서 1990원이거든요. 그래서 11,000원대 기본을 좀 잡으면 7월 달에 13,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가격 조정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게 되면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면 다시 이제 7월 달에 이제 13,000원대를 갈 수 있는 흐름에 나올 수 있는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양봉을 내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좀 밀렸습니다만 오후장에 이제 관리를 해주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요 태깅하는 흐름을 종가상으로 안 깨고 견조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라피틱스도 제약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상승의 빌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1, 2선 종목 중에서 부진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거래량은 여전히 좀 작습니다만 일단 21 2평을 올려놓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스트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베리스모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또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여기도 거래량이 좀 작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7월달 초에 어떤 흐름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그 다음 내일 좀 올라가면 여기도 이제 파라볼릭의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죠. 그 다음에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도 21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고 파나진이 이제 아직 21평선 밑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여전히 좀 그 플랫형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고 HLB와 제야, 테라피틱스 이 중심으로 얼마만큼 좀 순환매를 내면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라가 주느냐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이미 이제 테라피틱스는 이 태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서 전체적인 어떤 투심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